요즘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당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시티그룹의 외환 부문을 총괄하는 톰 피츠패트릭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리포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 말 3억 5천만 원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을 21세기의 금이라고 칭하며 과거 3차례 반복됐던 가격 급등락 흐름을 분석한 결과 작년 초 시작된 비트코인 가격 상승기가 내년 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개인의 힘으로 끌어올린 장이어서 상승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고 페이팔 등이 결제 지원을 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생겨 3년 전보다는 펀더멘탈이 훨씬 탄탄한 상태라 쉽사리 급락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2천만 원 수준이 상승 초입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1년 후쯤 뒤에 돌아보면 2천만 원의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최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스타벅스의 주식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며 종고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백신의 개발, 배당 확대에 의한 매수세의 확산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세 역시 스타벅스의 주가 상승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스타벅스가 오른다고 하니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와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스타벅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인 벡트의 설립에 참여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습니다. 벡트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E가 설립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신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IT 기업이니까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기술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소 참여를 이해할 수 있지만 스타벅스가 왜 암호화폐 거래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결제 방식이 스타벅스 앱입니다. 2018년 5월 기준 2340만 명이 스타벅스 앱에 내장된 선불 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구매합니다. 스타벅스 앱은 미국 내 2200만 명의 애플페이와 1100만 명의 구글페이의 이용자를 훨씬 넘어섭니다. 스타벅스가 선불카드와 모바일 앱으로 보유한 현금이 무려 20억 달러, 2조 4천억 원에 이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기준으로 1000억 원이 스타벅스 선수금으로 충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미국 은행의 규모를 넘어섭니다. 스타벅스는 현재 비트코인을 활용해 하나의 앱으로 현지 통화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 3만여 매장에서 확보한 고객을 바탕으로 스타벅스 결제 시스템과 예치금을 블록체인 기술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비트코인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하나의 앱으로 현지 통화 결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충전을 하면 미국에서 달러로 커피를 사서 마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원화가 달러로 결제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스타벅스의 이익이 될까요? 비트코인이 보편화되면 스타벅스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결제 시스템이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즉 스타벅스 앱에 충전된 예치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쇼핑몰 및 은행과 제휴하여 스타벅스 앱의 범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즉 스타벅스 앱을 통해 아마존에서 결제를 하고 전 세계 80개국 3만여 스타벅스 매장에 ATM기를 설치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충전한 돈을 미국의 스타벅스 ATM기에서는 달러로 인출하는 것이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매개작용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특히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으면 이자를 줘야 하지만 스타벅스는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예치된 2조 4천억 원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간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스타벅스가 구글, 알리바바와 함께 새로운 은행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스타벅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은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회사마저 금융회사의 경쟁 상대라고 하면서 스타벅스는 규제받지 않는 은행이라고 칭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KB금융의 윤종규 회장께서도 스타벅스 앱 같은 금융 플랫폼을 만들자고 하면서 스타벅스가 KB금융의 플랫폼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디지털 전환을 가장 잘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앱을 통해 확보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재빠르게 적용하여 스타벅스 특유의 감성으로 녹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라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 회사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너무 쉽게 던져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